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를 이끌어가는 자치단체장들이 취임 2년차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지냈었을 텐데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장들과 말씀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천동 북구청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박 북구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먼저 새해를 맞아 시민들께 인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 첫 달도 절반쯤 지났는데 계획대로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신년을 맞아 주민들과 만나 대화하는 현장 토크를 하면서 북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북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구상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다시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만큼 부담도 더 크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네,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지 않습니까? 네네. 어떠셨습니까? 네, 그 재선 구청장이라 아마 전반적인 또 구정 사정은 또 많이 알고는 있지만 민선 8기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니까 새로운 비전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을 하면서 네. 지난 6개월을 보냈는데 참 짧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또 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면서 민원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주민 불편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민선 8기가 성공적으로 출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준 우리 직원들과 또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북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전에 한번 맡아 오셨던 구정이었기 때문에 네. 다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 감회가 아주 새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올해 역점 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기후 변화 위기나 탄소 중립, 이런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구도 그에 발맞추어서 올해 도심을 길게 가로지르는 도시숲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내 조성 예정인 미세먼지 차단 숲을 포함을 해서 명촌교에서 우리 북구청까지 왕충 녹지 구간 등 15km의 대규모 도시 숲을 만들 계획인데요. 도심 내의 녹지 공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 만들 예정인 울산 숲이 우리 아마 울산을 대표하는 네. 그런 도심 힐링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는 서울숲이 그리고 있다면 우리 울산에는 우리 울산숲이 생기는 건데요. 산업화가 시작된 우리 울산에 만들어지는 도시숲이라는 데 의미를 좀 더 부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산 생명의 숲과 손잡고 또 울산숲 100년숲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업체 관계자 여러분 또 많은 관심을 또 우리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특히 울산 북구라고 하면 참 다녀보는 걷는 그런 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거기에다가 울산 숲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네.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그렇죠. 네. 예, 폐선부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네. 도시숲 조성 이외에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부터 폐선부지 활용 사업을 위한 준비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우선 그 작년에 약수 마을 입구와
또 농소 이동 그 메아리 학교 입구, 그다음에 갈밭길, 철교 등 통로 박스와 철교를 없애고 또 통행이 편리하도록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철길 때문에 아마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 구조 개선 공사를 실시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산책로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 휴식할 수 있는 거점 공간도 만들도록 할 거고요. 또 옛날 그 호계역 폐역사죠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미디어 아트 공원을 만들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미디어 아트 센터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 길 가다가 보면 말이죠. 네네. 그 메아리 학교가 아주 그 철길로 가려져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럼요. 거기 네. 또 뚝이 그 철교가 낮아서 그렇죠. 높은 버스라든지 이게 높이 제한이 있어서 많이 큰 차들은 우회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확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전 그 호계역 그 자리가 네. 미디어 아트 센터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약 한 10,000여 평 되는데 폐역사 부지죠. 네네네. 거기를 이제는 주차 타워라든지 거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오면은 걷는 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센터 네, 역할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차도 대고 애들이 즐기고 놀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남쪽으로 걷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센터, 미디어 센터가 되죠. 네. 예, 그런 호계 역사는 그대로 보존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뭐 떴는다 없는다 그건 없는데 아마 그 100년의 역사를 가진 여기이기 때문에 네. 실물을 보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고 올해 예산에 그게 한 1,000여 평 땅을 미디어 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네. 올해 계획을 하고 올해 매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멋진 아마 아트 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강동권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여전히 진척이 없어 보이는데 북구에서는 올해 강동 그 동해안로에 카페로드를 조성한다. 카페로. 네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그 강동 바닷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다를 끼고 크고 작은 이색적인 그런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님들이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50여 개의 카페들을 중심으로 하는 카페로드를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들을 불러보자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아마 이색적인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서 강동권으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시지만은 롯데그룹에서 롯데리조트 사업에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아마 곧 철거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건물을 짓도록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동 관광단지 사업도 탄력을 붙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부선에서 경부고속도로에서 강동까지 이어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곽순환도로 네, 네. 이 개설 사업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민간 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유원지 지구에 우리 국내 자본이든 해외 자본이든 이런 민간 자본들이 얼마나 유치를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우리 강동 관광단지의 성공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로가 경부선에서 바로 연결되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 관광 단지, 유원지 단지 자체가 네. 개발이 아주 앞당겨질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은 외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기존에 경주에서 들어오게 되면 1시간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1시간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은양에서 들어오면 또 약 1시간 정도. 네네. 이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북구로 들어오는 관문의 길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네. 경부고속도로에서 미오 IC 이제 인터체인지를 따서 들어오게 되면은 한 10여 분만 하면은 들어오게 되기 네, 때문에 12여 분 만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러면- 고속도로 개념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일단 관광단지
롯데 리조트 그 부근 또 아주 빨리 발전이 될 것 같네요. 예, 거기 바로 도착점이 네. 바로 그 리조트 앞입 입구입니다. 네. 예. 그리고 카페로드도 민자를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예, 예. 가능합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아마 지금도 이미 카페로드로 돼 있던데. 돼 있는데 네, 네. 이런 분들이 관청에서 우리 북구청에서 그걸 오라이가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투자하기는 몇백억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예. 이런 분들에 의해 보면은 시장 경제 원리에서 그분들은 사업자들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거고 우리 구청이나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이용해서 좋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윈윈 상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우리 경제 논리에 의해서 뭐 투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 될 거고요. 행정도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겠다. 네, 네. 행정에서 지원할 거는 또 지원하고 네. 민간에서 할 거는 민간에서. 네. 예, 그리고 22년에 지난해 울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호재 가운데 하나가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2조 원인가 그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약 한 하던데. 2조 원 정도 엄청난 투자죠. 네. 그래서 울산 시민들이 다 좋아했는데 예. 특히 북구의 영향이 크죠. 그렇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현대차 전기차 공장 신설 아시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모든 그 에너지가 친환경 네. 에너지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이 전기차나 수소차 막 이런 부분들이 뭐 다 가게 돼 있는데 특히 그 전기차 공장의 신설은 아시지만 총 한 2조 원, 약 한 2조 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야말로 대규모 투자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부품 기업 유치와 또 인구 유입, 또 일자리 창출 등 이런 그 기대 효과가 있는데요.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약 한 2천여 명의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네. 창출이 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도 또 생기게 되면서 아마 지역 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시장이 미래차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구에 밀집한 협력 부품 업체들이 아마 생존 전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술 전환을 희망하는 그런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는 기술 연구와 또 개발을 지원해 주는 그런 품목을 다각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아시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이 되면은 엔진에 있는 부품 회사들이 그만큼 이제 또 어려워지고 일이 이제 없어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전기차와 맞물려서 일자리도 전환 배치를 시키고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충격 완화에 대한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방법들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말이죠. 네. 그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즉 미래 자동차, 미래차로 발전돼 나가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기존 공장들하고 이래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말이죠. 물론 그 이제 시대의 흐름이나 또 환경에 따라서 전기차로나 수소차로 가면서 네. 대기질이나 모든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아시겠지만은 전기차의 부품이 한 2만 개가 들어간다면 네. 엔진 부품은 한 3만 개가 들어요. 네. 3분의 1이 정도 그렇죠.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기업체나 산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충격 그거 부분만 해소를 시키고 원만히 간다면은 앞으로 미래의 흐름은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뭐 그런 부분만 충격 완화만 해결이 된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없어지게 되는 부품을 부분에 대해서. 생산하는 공장들은 그렇죠. 뭔가 자꾸 바뀌어야 된다. 그 예, 동안에 그 일을 또 구청에서 좀 해나가겠다. 주선을 저의 해나가겠다. 그 산업 네. 공약의 이론입니다. 경제 공약 그렇군요. 중에. 예. 네, 그게 참 듣고 보니까 그저 쉬운 것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지금껏 우리 대학에서나 또 대학에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했던 게 기업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는 아마 매끄럽게 또 전기차가 하루아침에 급속히 팍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연차적으로
숫자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처한다면은 아마 이런 충격 완화도 네. 서서히 다 될 거라고 네. 저는 충분히 자신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 자치단체장에게 30만 제곱미터까지 권한을 주던 걸 갖다가 100만 100만 제곱미터까지로 인가? 네, 많이 이래 상향 확대하겠다. 조정됐죠. 예, 예. 이렇게 했는데 특히 북구가 그린벨트가 많죠? 북구가 약 한 48.4, 약 한 절반 정도가 네. GB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제한 때문에 우리 북구로 봐서는 그동안 좀 많은 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죠, 주민들께서. 네. 특히 재산상 불이익도 네, 있고. 역세권 관련해 가지고 예. 일단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올해 그게 아주 과제죠. 큰 과제죠.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시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대통령 지난해 선거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구 개발 제한 구역은 우리 울산 지역 다른 구군과는 비율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전체 면적의 약 한 48.4% 거의 뭐 절반에 해당이 됩니다. 네. 특히 그 공공의료원이 앞으로 들어서려고 하고 있는 우리 창평지구의 경우는 거기 아시다시피 옆에 바로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광역철도 또 외곽순환도로 개설 그다음에 연계한 이 광역 거점으로서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구는 북울산역 역세권 등을 전략 거점 지역으로 정해서 국토교통부와 또 우리 울산광역시 사업 시행기관 등과 또 협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첨단 지식 기반 산업과 또 R&D 기능 그리고 주거단지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해서 그야말로 자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이 옮기면서 그 일대가 창평지구가 약 한 100만 평 네. 정도 규모가 있는데 거기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시설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북구 도심의 가장 중심적인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심의 역할을 하려면은 또 역세권으로서 기능을 하려면은 바로 여기 집이 해제가 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고 중앙정부나 또 우리 시장님 또 저와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국민들이 힘을 모으면은 아마 그런 분들이 개발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북부의 중심이죠. 앞으로 우리 울산의 중심이 그 축의 역할을 교통의 또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특히 역세권 주변으로는 그 그린벨트가 풀릴 가능성이 많겠나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네네. 역세권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또 특색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북구에서는 그 역세권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이신가요? 네, 그동안 우리 북구 구민들께서도 KTX를 타려면 울산역으로 가려면은 약 1시간여 그렇죠. 굉장히 네. 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마 2, 3년 안에 지금 우리 청량리에서 들어오는 여기 건천 신경주로 가는데 이 KTX 이음이 네. 앞으로 2, 3년 안에 우리 북울산역을 들어올 거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지만 또 광역 전철인 우리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해서 대학안까지 지금 왔습니다. 이게 이제 곧 2, 3년 안에 우리 북구를 관통하는 북울산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광역 전철과 KTX 이음이 들어오는 그야말로 이제는 모든 어떤 교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에 역세권이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아마 역으로서의 기능이 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를 보고 거기와 복합적으로 상업시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심의 기본적인 시설들이 다 깔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네.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상업, 문화, 관광 이런 상업. 도시. 네, 예. 네.
특히 그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거 관련한 그린벨트 해제 뭐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특히 말이죠. 북구는 어떻습니까? 그 울산에서 가장 젊은 도시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기도 전국에서도 뭐 그렇죠. 몇 번째로 젊은 도시죠. 하고, 네, 그 국립종합대학을 네. 북구로 이전하는 것이 아마 공약 속에 들어가 있었죠. 있습니다. 교육 공약의 일부입니다. 예. 근데 시민들이 저게 가능할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 아시지만은 인구 절벽,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아마 대학에 대한 공급과 수요 차원에서도 이제 아마 신규 대학을 설립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입니다만은 저희들 우리 북구로 봐서는 우리 울산 5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또 대학이 없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인구는 유일하게 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22만에 가까운 큰 도시고 한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초, 중, 고 이 대학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더라. 그래서 우리가 현대 자동차도 있고 그래서 산업의 메카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등학교나 졸업한 이 젊은 인재들을 전부 외부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젊은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다가 좀 유치를 하고 또 거기에 또 뭐 R&D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또 취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인재들을 또 확보를 하고 외부로 유출을 막고 또 산업체에 취업을 시켜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저는 대학이다. 그래서 대학은 꼭 학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정말 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대학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있는 대학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학과라든지 뭐 디지털 자동차 미디어 이런 부분의 인기 학과들 이런 부분들을 과를 유치해서 그야말로 대학은 다른 데 있더라도 공동 캠퍼스라 해가지고 우리 북구 캠퍼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학을 북구 쪽으로 정말 특성화된 대학을 좀 가지고 온다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북구의 교육 수준이나 교육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보고 특히 우리 잘 아는 청소년 대학을 지나가는 학생들이 거기에 진학을 해서 우리 지역에 또 취업을 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역할이 대학인데 저는 꼭 이거를 반드시 좀 관철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새희망 미래도시 명풍 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또 지난해 아낌없이 또 성원과 지지를 해주셨고 또 그에 저는 보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 취임사에서 말했듯이 정말 신발 밑창이 다 닳도록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북구 정주 여건이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늘 섬기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열정과 투지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이었습니다. 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